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패스 관세사에서 2차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해서 드릴 말씀은 일단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 2차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일단 1차랑 2차랑은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2차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백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백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암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가에서 합격이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요즘에는 암기라고 하는 것들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많았는데 2020년도 때 부정출제 이슈가 있었어요. 타 학원에서 출제했던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모든 시험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히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그냥 문제 자체를 되게 쉽게 주는 거예요. 뭐뭐를 쓰세요. 이렇게 줍니다. 뭐뭐를 외워서 쓰세요.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암기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그럼 이해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걸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리를 말한다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암기라는 것을 집중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라는 시험은 백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매일매일 백지를 두고 답안을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에 답안 작성한다는 것이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을 맞추고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것이 있을 때 공부했던 거를 한번 백지에다가 어떤 걸 공부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게 중요했던 것인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차라고 하는 시험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디가 약하거나 어디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백지를 주고 답안을 작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지에다가 매일매일 쓰는 연습을 해보면서 이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공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난다라든지 아니면 암기 열심히 했는데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마치 1차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풀었을 때 문제에서 틀린 걸 체크하게 되잖아요. 틀린 걸 확인하듯이 2차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 내에서 어디가 약한 것인지 어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디가 암기가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통째로 외워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내용 중에서도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 중에서는 내가 이걸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백지라고 하는 거에다가 계속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작성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글을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세법은 일단 다른 과목과 다르게 명확하게 법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만들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사실 되게 간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법을 서술할 때는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해한 바대로 쓰는 건 좋은데 그걸 썼다가 실제 어떤 법의 내용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거의 동일하게 암기하듯이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똑같이 외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하고 담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통째로 다 외워야지 하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법이라 하는 것은 저게 두 개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과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저희가 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법률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세를 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서 제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조세 법률주의라 부르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관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파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 나오는 거고요. 과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과세를 할 거다. 그리고 과세를 할 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할 거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물품에다가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관이라 하는 것에 관련된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통관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곳이 있고, 하나는 어떤 통관이라 부르는 관세 행정 절차를 다루는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과세하는 것 중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관세 율표라고 하는 거하고 관세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눠지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원래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요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저희 시험에선 여기 하나의 과목, 요것도 하나의 과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볼 게 많다라는 거겠죠.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걸 보실 때는 일단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요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라고 해서 외워야 되는 거고, 통관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걸 통째로 외운다고 하기보다도 조금 익숙해지게끔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갈 수 있잖아요. 금수저 가가지고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그 경우에 모든 절차를 외워서 가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내용 작성하고 요구하는 거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관세 행정이라 하는 것들도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절차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언제까지 뭐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거 내가 실제로 업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조금씩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보다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로 나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예전에는 이 내용들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다면 최근에는 이 암기라고 하는 것들이 5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한 52% 정도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암기가 되는 거 맞지만 그 암기 내용 중에서도 정말 뭐뭐뭐를 통째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류에 기재되는 사항들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것이 50%가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암기 위주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익숙하게 만들고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암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실 암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제가 원래 강의할 때는 암기에 관련된 암기식을 잘 만들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올해는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올해는 암기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도 좋지만 어떤 암기식이라든지 두 문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1차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 비밀유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관세 행정기관이 세관하고 관세청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른 기관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면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면세점이 뭔지 아실 텐데, 면세라고 하는 것도 면세 한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구매했던 물건인 것인지 한국에서 갖고 나간 물건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도 내가 그냥 갖고 나갔던 물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회사에게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세자료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요구해서 받았던 관세청이나 세관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요거를 위반했을 때 행정 제재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징역형, 벌금형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요게 1차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요런 것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3.1절이 있잖아요. 3.1절. 3.1절 운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해야 될 것입니다. 3.1이죠. 3년 1천만 원. 3.1 비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이해라기보다는 암기가 더 수월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관세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답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없으시죠? 일단은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해서 정말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충분한 정보 얻어 가시고 나중에 또 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